개축일주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그래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이 나다, 내가 주어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내가 중심, 이 개수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와 거법, 종법, 좌법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시켜서 본다는 뜻이에요. 사주팔자 8자 중에 이 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7, 80%이니까 만세력에 들어가면 태어난 생일날을 뜻하고, 자, 12운성 포트에서 관대다.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래서 각각 기운, 계절 뭐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생성하냐, 발전하냐, 쇠퇴하냐, 소멸하냐, 어떤 이 시기적 과정에 따라서 운명의 기름, 화복을 추명하는 간명 기법이다. 아주 잘 맞습니다. 근데 그 12연성 포태가 관대다. 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관대, 뭐 아주 반듯하고, 또 따라서는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잘났으면 잘난 척 해도 되죠. 그리고 똑똑하고 반듯하고 뭐 이런 걸 뜻해요. 개축, 관대, 그런 뜻이고, 또 나쁜 뜻은 아프다. 왜? 월화천반을 깔았다는 거예요. 진술충밀 일주에 깔은 건 모든 분은 다 개축일주가 아니라도 월화천반이라고 해요. 주로 화개라고 그러죠. 화개라는 건 화려함을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신살 이제 명리학에서 하는 건데,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이렇게 뜻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개다, 월화천반이다. 필터를 놨다, 말 그대로 필터다. 호불호가 분명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수학 산수도 잘할 것이고, 출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봄비다, 축축한 봄비다. 이게 봄비가 뭐 어떤 일주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인데, 내가 일단 동토를 깔았으니까 추운데도 봄비까지 내리네요. 그 다음 버드나무 위에 봄비가 쫙 촉촉하게 내리면 좋은데, 어떤 때 좋으냐, 불이 있어야 좋겠죠. 그 다음에 필터고, 이거 백호는 안 좋은 거예요. 백호라는 건 어떤 육친의 흉을 뜻하는 암시예요. 천간에 여기 연간에 깔았으면 그 시기에 월주,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호라는 것은 많이 아픈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단정가는 건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토잖아요. 꽝꽝 언 땅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천간도 물이고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 개축일주는 반드시 화와 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굉장한 길명이고 상격이다. 아주 상급이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대운에라도 있어야 된다. 단정관이라는 게 뭐예요? 끊는다, 끊어진다. 뭐가 끊어지냐? 창자, 장에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죠. 배탈이고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본인의 어떤 건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쟁 심리, 어떤 성공 심리 이런 게 또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운에 이게 합하는 게 뭐예요? 지지가 자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축 합토하면은 걸록이 되죠. 그러면 이걸 압록이라고 그래요. 압록운에 이 해에 뭔가 이제 성공한다, 성재한다, 아니 승진한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천우신조가 따른다, 그 뜻이에요. 천우신조란 말은 참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목화가 만약에 원국의 대운에 있다면 발목하고 굉장히 상격 사주가 된다. 금수는 좋진 않겠죠. 차가운 동토에다가 물천지에다가 꽝꽝 얼음토니까. 그래서 단정관이 있어요. 자, 남성을 볼게요. 남성 관은 직업 또는 자식이 되겠죠. 남성의 관의 동태는 여기 이제 기토가 있네요. 이게 관이죠. 자식을 뜻하고 나의 직업. 기가 기토가 축을 만나면 묘가 되겠죠.
묘 땅속을 대네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자식이 아플 수 있다. 특히 남성 여기 백호를 깔았잖아요. 백호니까 자식이 많이 아플 수 있다. 개축일주 남성들의 특징은 자식의 목숨 걸어요. 자식애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하나는 이렇게 백호를 깔았으니 자식의 자리가 안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화나 아니 이제 이 인묘현상이라고 그래서 업상이라는 건 개축일주가 가진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 그걸 업상이라고 하는데 직업이 내 사주팔자를 대신 해준다. 그렇다면 피용할 수 있어요. 또 자식을 또 원창문 보내고 업상이 안 돼 있을 경우 이제 이게 백호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자식이 이걸 인묘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말하는 사모관대 잘 먹고 잘 산다. 아주 똑똑하고 잘났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아주 나쁜 뜻으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복. 관대 또 묘를 깔았잖아요. 자리가. 묘자. 관대잖아요. 대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상이 반드시 중요하다. 개축일주. 이제 관의 동태예요. 그럼 남성의 재성을 한번 볼까요? 쟤는 부인의 동태, 처의 동태, 잘못 썼네. 처 또는 돈의 동태. 그러면 걔는 수국화니까 병 또는 정화가 되겠네요. 병축 양이 되겠네요. 자, 재성 양종대궁, 그 다음 묘종대궁이네요. 왜 묘종대궁이냐? 정축은 묘가 되고 병축은 양이 돼요. 그럼 얘들은 불러왔다 해서 양종대궁, 묘종대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말만 들어도 좀 쎄하죠. 그래서 반드시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정화, 불, 병정이 있어야 돼요. 정화가 있다면 제복은 따른다. 그러나 처가 아플 수 있다. 백호 깔았기 때문에. 게다가 처의 자리가 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성,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죠. 남녀 모두 아버지와는 무정하다. 아버지 선망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일찍할 수 있다. 아버지가 병약할 수 있다. 아버지하고 무정하게 지낼 수 있다. 뭐 멀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목화운에 발복한다. 올해 같은 나무의 해, 그리고 불운, 요때 내가 승진, 승급 아니면 뭐 성제한다. 이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가 부인이 쇠약하거나 병약할 수 있고 또 자칫 고독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부인이 이러니까 내가 고독하죠, 당연히. 그래서 목화가 있어야 되고 업상이 반드시 돼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남성의 동태가 돼갖고 이제 여성의 관을 보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성의 관은 남편을 뜻해요. 직업을 뜻하기도 하고. 그럼 왜 아까 얘기하고 똑같이 설명이 남편이잖아요. 묘궁이잖아요. 묘궁, 묘자, 대궁이잖아요. 대는 아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덕을 논할 수 있나요? 없죠. 개축일주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의 동태는 똑같습니다. 다시 남성한테는 자식, 직업, 여성한테는 남편, 직업을 뜻해요. 근데 같아요. 자, 식을 볼게요. 식은 여성한테는 자식, 남성한테는 처같이. 식은 뭘까요? 나무가 되겠죠? 올해가 시군이네요. 식신운. 그러면은 간목이 되겠고, 을목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면은 갑축관대가 되고 을축세가 되겠죠. 그래서 대좌 대궁한다. 관대가 되니까 대좌, 쇠좌, 대궁한다. 그 뜻이에요. 그랬을 때 대좌 대궁, 세종 대궁, 갑이 여기는 없네. 대종세궁이네요. 좌가 아니고 좌라는 것은 내가 깔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이건 불러왔다. 그래서 종해온다. 그래서 종이죠. 그 뜻이 되겠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 형태가, 동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자식은 굉장히 똑똑하다. 여성의 자식은. 아주 현달하다. 굉장히 현달하다는 건 이게 이제 똑똑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반듯하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현달하다. 잘 나간다. 그리고, 개축일주는 공망이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이라 뭐 좀 소심할 수 있다. 공망이니까 소심하고, 만일 상관이 공망이면 또 반대가 되겠죠. 상관이라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능소능대하다. 말도 굉장히 잘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렇게 간목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공망이다. 공망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설명하려면 긴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공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거는 이제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공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공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공망은 반드시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망일 날 무언가 하지 마라 이 뜻인데, 공망이 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식할 수 있고 소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 또 축토를 깔았으니까 탕화라고 그러죠. 분기탱천한다. 뭐 이게 아니고 이거네. 이 운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 운에. 그래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런 게 암시되어 있다. 언제? 오화운에 조심해야 되겠죠. 고도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쓰지? 그리고 또 공망 조심해라. 공망일날 결혼하기, 이사가기, 창업하기, 확장하기 뭐 하지 마라. 언제? 달력에 다 써 있어요. 아니고 인묘지. 이게 아니고 인묘. 이날 무언가 하지 마라. 이날 결혼하면요 진짜 이혼해요. 바로 안 하더라도 한 15년 지나서 이혼해요. 반드시 해요. 남편의 공망일, 나의 공망일을 반드시 피해서 혼인신고하고 결혼해라. 나 이 사람하고 살기 싫은데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날 혼인신고 해보세요. 그럼 이혼하지. 아니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공망이 그만큼 안 좋다. 왜 안 좋냐. 이 망자를 잘 보세요. 이 쓰레기통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공망은 없다. 무의로 끝난다. 헛되다. 그 뜻이에요. 인묘라고 달력이 써 있는 날은 그냥 가능하면 피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업상이 잘 돼 있고 목화가 또 잘 원국 대운에 있고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고, 건강 단장과는 이거 사실 끊어질 단 최장 대장할 때 장자고 관계돼 있다 그 뜻이죠. 이게 한자로 쓰면은 제가 약자로 썼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보기만 해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게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싫은 사람하고 끊어지는 거 말고는. 그다음에 대장이 관계돼 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복잡해요. 글자가. 어쨌든 이렇게 뱃속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동토를 놨어요. 어른 동토. 게다가 아주 계곡의 찬물이잖아요. 게다가 백호잖아요. 백호라는 것은 육친간의 흉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 성격을 뜻해요. 어떤 굉장히 강하고 굳세고 의지력도 강하고 초지일관하고, 그다음에 또 이 개축일주 인내심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잘 참아요. 아주 정말 잘 참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남편, 그리고 자식, 부인, 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점만 딱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공망일 요거 잘 참고하셔서 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